날개부터 배임했다. 이 주제로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가 주최하는 배임죄 고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했었던, 그리고 우리 대진범과 늘 함께 했었던 분이 얼마 전에 정말 저희도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접하셨을 겁니다. 먼저 행사의 진행을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이병철 대표님의 공익제보자이셨던 우리 이병철 대표님의 그 추모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함, 또 그가 하고자 했었던 일, 그가 또 만들고자 했었던 대한민국을 저희들이 이어서 그분의 마음을 이어서 저희들이 함께 투쟁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병철 대표와 함께 했었던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했고 함께 고발에 나섰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우리 대표이신 이민구 대표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날씨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병철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올 때 왠지 병철이도 여기 와서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집회를 같이 계획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면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봤던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같이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재명을 고발한 5건의 고발 중에 가장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이병철님과 같이 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제 인사말 한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여러분이 함께 했던 이 집회, 진보 보수에 관된 모든 집회가 이재명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분의 집회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런 투쟁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실감나는 때입니다. 3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3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재명이 후보 사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진보 어제 제가 처음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그동안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던 방송도 나가서 이병철의 죽음을 알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후보를 저희가 뽑아놓아서 대선판을 쓰레기판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거고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다닙니다. 쓰레기 같은 후보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이거의 가장 핵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묻혀가면 안 됩니다. 이병철의 죽음이 헛되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인이 원했던 사건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을 고발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불했다는 이재명의 말이 허위라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고, 2억 5천만 원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30여 명을 사용했다는 이재명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저희 고발장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2억 5천만 원보다 많은 돈을 썼으면 김앤장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돈 받은 영수증을 까서 2억
5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말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수사 끝나 있습니다. 기소하라! 이재명을 기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그 돈을 누가 줬느냐로 초점을 잡고 옮겨가시면 안 됩니다. 이병철과 제가 고발한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고 고발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입니다. 조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해도, 검찰이 아닌 제가 해도, 저와 이병철이 했어도 하루면 끝날 사건입니다. 기소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소를 안 합니다. 그나마 움직인 건 이병철의 녹취 때문에 움직였던 수원지검이 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이병철의 참고인 조사와 쌍방울의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고발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발건, 저를 부른 유일한 건이 이병철과 같이 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한 건만 저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부르질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나 있으니 이재명을 기소하라 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게 이병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최소한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수사 기소로 갚으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선판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한 달에 3명이 죽으면 연쇄살인입니다. 최근에 부검 결과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심장마비, 대동맥 파열의 부검 결과입니다. 오늘 발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부검의 의심, 의혹, 의문사, 이 얘기를 뒤로 미루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동맥 파열과 심장마비의 죽음의 원인은 의학적 판단일 뿐이며, 대동맥을 파열하고 심장을 마비하게 한 자가 주범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맞습니다. 의학적 소견 전혀 관계없습니다. 심장을 멈추게 한 자가 이재명이고 대동맥을 파괴시킨 자가 이재명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깟 의학적 소견으로 흔들어대며 사인이 심장마비다, 대동맥 파열이다, 물타기입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재명인 겁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병철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바라봤던 이병철이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싸우면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악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마사입니다. 악귀를 제거할 때까지 퇴마사의 역할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병철과 같은 일을 쭉 추진하면서 느꼈던 일, 우리가 상대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일찌감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의 죽음은 어찌 보면 예견돼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혼자 쓸쓸히 죽어갔다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같이 하고 술자리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 만남이 영안실이었습니다. 고발한 이후에 사적인 생활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고소고발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고발 두세 건 당하시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죠. 제가 고발한 이재명 고발건이 5건, 확인된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민사건을 포함하면 50건이 넘는 고소고발건이 진행되고 있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5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짊어지고도 뻔뻔하게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가 대한민국 악귀 이재명입니다. 보통의 인간으로는 고소고발 50건 당하고 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이재명에 관한 건만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 가면, 수원지검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건이 수습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원지검이 이재명의 로펌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돈이었던, 쌍방울의 돈이었던, 어떤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도 수원지검이 이재명의 로펌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병철의 중부로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빠르고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끝나 있습니다. 기소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재명을 기소하라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왜 진행 안 되느냐? 됩니다. 됐습니다. 검찰은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2월 초에 대선 후보 등록이 되면 어떤 기소도 불가능해집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되는 순간 후보 기소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에 주도사 자리가 자꾸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길어집니다. 다음 주도사 준비를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도사 끝나고 저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긴 시간 집회가 준비되어 있을 때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병철을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석 변호사님, 네, 바로 추모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추위가 추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울분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이병철 동지를 오늘 아침 발인을 통해서 떠나보냈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눈물도 났습니다. 이병철 동지는 진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 사회에 악을 척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철 동지를 이병철 의사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병철 의사와는 2018년 10월부터 만났습니다. 그때 이병철 의사께서는 이재명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재명의 비리 추적에 같이 동참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이상이나 같이 이재명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의사님은 2018년부터 이재명의 비리를 추적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윤미향의 비리도 추적하여 윤미향의 비리를 최초로 제보한 최초 제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 그 의혹도 처음 제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이병철 의사님은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법률적으로 배임 같다.
배임으로 이재명을 고발하자. 그래서 저는 이병철 의사를 만나서 무려 3일간에 걸쳐서 이재명 배임 고발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관한 상당수의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병철 의사는 엄청난 공헌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병철 의사님을 생각할 때면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존경심이 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인이었잖아요. 이병철 의사님이 처음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때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병철은 변호사 비용을 폭로함에 있어서 허위 제보했고 그리고 녹취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병철 의사를 모욕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죠. 적어도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발인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자를 모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발인이 끝나기 전에도 사자를 모욕하고 사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악기 중에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런 악기들은 우리가 처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인에 대한 발인이 끝났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뜨리면서 고인을 모욕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응징할 것이고 그놈들을 우리는 공대사건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일파의 음해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추미애도 고인을 모욕했습니다. 고인이 공작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따위 식으로 자기 페이북에 써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녹취는 위조됐다. 녹취를 조작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녹취는 48분짜리가 있고 21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48분, 21분, 5분의 녹취를 조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녹음 파일 녹취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녹음 녹취 파일을 가지고 이병철 의사께서는 이재명을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압수수색까지 했던 것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갖다가 조작이다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병철 의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에도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고인을 모욕한 이재명과 그 주의 일파들을 우리는 철저히 응징해야 될 것입니다. 고인을 모욕하는 자는 지기화를 막론하고 다 고소고발할 것이며 그리고 의로운 제보자를 모욕하면 의로운 제보자를 음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보여줍시다. 자, 우리 이병철 의사를 생각하면서 구한말을 외칩시다. 마스터라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이병철 의사의 원한을 풀자. 원한을 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소리 한번 내보셔야지 몸이 날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고 이병철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망에 대한 입장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익제보하였던 핵심 참고인 이병철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오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였던 그는 닷새 전인 2022년 1월 6일 회의에 참석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대장동 관련 1월 14일 오늘 이 여의도에서 대중집회를 갖기로 하는 안건을 같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병철 대표가 이재명 쌍욕 방송 1인 시위를 지원하여 맡기로 하여 장기표 상임대표가 차량과 확성기를 구입, 이 대표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소요 경비 일체를 대진범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바도 있었다. 그랬던 그가 불과 닷새 만에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이병철 대표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어떤 이유에 의하여 어떤 원인에 작용한 것인지 아직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는 일체 없었고,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를 위해 그의 열정과 힘을 불사를 의욕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애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죽음은 애도를 넘어 경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한 시민의 죽음 앞에서 애도와 경의,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사회적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 대진범은 불의와 부패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범죄와 음모가 국민을 올가매는 사회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온 고 이병철 공동대표의 뜻을 되새기고 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의 의욕도 밝힐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의무다. 지금 국민의 시선은 이 사건의 진상에 쏠려 있다. 우리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함께 활동했던 단체로서 고 이병철 공익제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고인의 육체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밝은 모습, 그 속에서의 불굴의 시민정신은 우리의 활동 속에 늘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감사합니다. 토지 용도 형질 변경하려고 용적률을 더 주고 자기 특수관계인한테 쌍값에 주고 분양 수익 다 처음 얻으시도록 하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꼬봉, 자기 사법 위험을 막아주는 그 똘마니들 부하들한테 수천억 원씩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몇백억 원 남겨줄 수 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10억 20억 남는 그런 아파트들 덕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입니다. 불법의 평등은 개나 주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의도 주변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벌려고 아동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모 씨 같은 권력자한테
줄을 잘 서면 손쉽게 몇천억 벌고 몇백억 벌고 몇십억을 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한테 열심히 힘써 일하라, 기업을 해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 사고 못 배기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아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부정비리가 묻힌다면은 법치주의만 조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마인드, 기업가 정신, 근로윤리, 직업윤리가 모조리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인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시장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싸그리다 화장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악기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악기를 잡아서 화장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설계부터 베이베타, 베이비타. 악기는 화장장으로. 악기를 화장장으로. 여러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또한 우리 이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물의 변사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장동 부정비리 주범을 그 악기를 잡아서 화장장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때려잡자 악기 때려잡자 악기. 외치고 다닙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